안녕하세요. 오하우입니다. 먼저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면접은 구조화 면접이었습니다. 구조화 면접이 뭐냐면 표준화된 질문들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런 질문들이 이미 픽스가 돼 있고 여기에 따라서 5명이 있으면은 동일한 순서로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는 면접 방식을 이야기하거든요. 질문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면접 과정에서 이 공사가 지원자로부터 알고자 하는 정보에 초점을 둘 수 있는 그런 면접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허접하지만 채점표를 가져왔는데 이거는 면접을 본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뽑겠다 이렇게 채용 정보에 이미 다 적혀져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 두 번째로는 공사 지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세 번째로는 의사 발표의 정확성, 논리성, 네 번째로는 창의력, 의지력, 발전 가능성, 다섯 번째로는 용모, 예의, 품행, 성실성. 이렇게 총 5가지로 평점 요소가 이루어져 있는데 최상, 상, 중, 하. 최상 4점, 3점, 2점, 1점. 왜냐면 면접표를 제가 봤어요. 이거는 모든 면접자들이 다 볼 수 있었는데 왜냐면 거기에 나는 본인이다라고 사인을 해야 돼서 면접표를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뭐 어디 비밀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1번이라고 할게요. 채점 4, 5. 이게 1번 전문 지식과 응용 능력이 최상이면은 4점의 동그라미. 그러면 정신 자세 2번 정신 자세가 별로 공사 자세 잘 모르는 것 같다. 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사 발표가 정확하지 않아. 논리가 없어. 그럼 대충 중 2점. 2점. 그 다음에 창의력, 의지력, 발전 가능성. 이건 좀 있는 것 같아. 그럼 4점. 그 다음에 용모, 예의, 품행, 성실성. 이거 5점. 그럼 총점이 16점. 20점 만점에 16점. 네,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이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총점이 15점 이하면 뽑지 않겠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필기가 이제 NCS랑 인적성 80%, 면접 20%, 고득점자 순으로 뽑겠다. 총 사실 8명을 뽑았거든요. 8명을 뽑겠다라고 적혀 있고, 면접 온 사람은 3배수. 총 24명. 근데 동점자가 있어서 24명보다는 조금 더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면접을 100점을 맞지 않으면 합격하기 힘들다는 의미가 숨어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면접을 아무리 잘 봐도 이게 80%인데 면접은 정말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지 아닌지 고르는 그런 단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내 체육관에서 면접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실내 농구장 수준의 굉장히 큰 공간에서 면접관, 면접자 5명 다대다로 보는 데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 마스크를 끼고 봤어요. 면접을 진행하는 인사팀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면접관들이 잘 안 들린다 그런데요. 실내 체육관이다 보니까는 이게 울려가지고 잘 안 들린대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넓은 데서 보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또박또박 말을 하지 않으면 여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의사 발표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죠,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몇 번을 강조를 하셨어요. 목소리를 크게 해달라. 마스크 때문에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목소리를 크게 해달라 이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내가 평소 하는 목소리에 한 200% 정도는 크게 또박또박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에 사실은 제 친구가 다니고 있어요. 친구가 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게 제가 이 도시공사의 시험을 본 계기인데 물론 면접까지 시험을 본 결과와 친구와의 관계는 전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친구 피셜에 의하면 면접관 5분이 계시는데 5명이 온다는 것도 제가 직전에 친구가 면접을 어떻게 봤다라는 걸 물어봐서 알게 됐고 실제로도 5명이 왔는데 이분들이 공사 직원이 아니시거든요. 그 친구한테도 공문이 온대요. 메일로. 인근 도시공사, 이 친구 도시공사가 인근 도시공사에서 면접이 있으니 면접관 가능하신 분들을 메일을 달라 이렇게 연락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타공사 직원들이 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친구 말에 의하면 인근 대학 교수 아니면 재단 이사장 그리고 변호사, 타공사 직원 이렇게 구성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 제가 왜 여러분께 드리냐면은 이 면접에서 의사 발표의 정확성, 논리성, 공사 직원으로서 정신 자세 여기에 해당되는 말인데 이분들은 공사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공사 직원이 아니죠. 근데 내가 하는 말이 참 거짓으로 판단이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지식이나 여러분들의 지식이나 사실 크게 다를 게 없고 오히려 공사를 준비한 여러분들이 더 지식이 많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식이 더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면접을 본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이 긴장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거를 알지만은 실제 면접에 들어가면 정말 많이 떨리더라고요.
정말 많이 떨려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있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렸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많이 떨리는데 우리가 그렇게 떨 필요가 없다. 이분들 앞에서. 그거를 여러분께 꼭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5명이 동시에 입장을 했고요. 아까 구조화 면접이기 때문에 다대다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질문을 시키는, 그리고 이분들도 한 명씩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필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필기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필기를 하는 거지, 그냥 편하게 키워드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이 나왔어요. 구조화 면접인데도 불구하고 긴장을 풀라는 의미에서 어떤 분이 만약에 당신을 동물에 비유하면 어떤 동물이 될 것인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온 질문은 아니었지만, 근데 그 대답을 하시는 분이 이거는 좀 뻔한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대답을 하셨어요. 저는 외모가 A라는 동물과 닮아서 거기에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들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질문을 준비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날에 신문 기사를 읽다가 한국의 스타트업이 유니콘보다는 낙타에 가깝다라는 기사를 읽었거든요. 우리가 모두 아는 유니콘은 상상의 동물이잖아요. 근데 낙타는 현실적인 동물이다. 왜냐하면 낙타는 물이 없어도 버티고 일단 적응력이 강하다. 다가 물이 넉넉할 때는 빠르게 보충을 하고 모자라면은 한 방울도 아껴 쓰는 습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공기업이다 보니까는 시에서 정해준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예산에 따라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환경에서라도 빠르게 적응하고 충실히 업무에 임해야 한다라는 그런 게 낙타와 닮았다. 관계성을 제가 생각을 하면서 나 역시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프로젝트의 목표도 있지만 최대한 예산에 맞춰서 효과적으로 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질문이 나온다면 꼭 낙타가 될 필요는 없지만 나의 특성과 나의 경험을 빗대어서 이런 동물에 가깝다라는 거를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부터는 공통 질문이었어요. 지원 동기. 지원 동기는 자기소개서에서도 당연히 적혀 있지만 면접에서도 물어보더라고요. 공사 직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얼마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가. 그거를 물어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면접관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하게 내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주자. 친구가 팁을 줬어요. 공사 직원의 팁. 이건 여러분도 아실 텐데 면접관이 좋아하는 워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사회, 공헌, 공공성, 사회적 가치 이런 워딩을 써서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나는 과거에 어떤 일을 했고 그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느꼈고 내가 하는 일의 서비스의 대상이 특정 소수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아니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나는 이 해당 도시에 살면서 기관에 관심을 가졌다. 가까워서 지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실 분들은 없겠지만은 너무 단편적인 내용? 1차원적인 것들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현직자가 얘기해준 이런 워딩을 넣어서 봉사의 사회적인 가치, 비전, 입사 후에 이런 목표를 꼭 이렇게 추진을 해보겠다, 지원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에 자주 나오는 항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주요 사업도 많이 보셨을 것이고 입찰 공고나 보도자료 많이 보셨을 것이고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이 있잖아요. 이런 정보들을 나의 캐릭터, 나의 특성,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고 싶다. 하고자 하는 목표 이런 거랑 재구성해서 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